안녕하세요. 국어는 들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물 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물 제시 방법은 중고등학생 때부터 많이 접해본 개념일 것 같습니다.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상태를 서술자가 직접 제시해주는 직접 제시 또는 말하기,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상태를 행동 묘사를 통해 간접 제시해주는 간접 제시 또는 보여주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을 것 같습니다. 내신 중심의 문학교육을 접하는 상황에서 성과를 위한 도식화가 필수 불가결한 학습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니 소설에서의 인물 제시 방법을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공부한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학 이론서에서는 인물 제시 방법으로 말하기, 보여주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직접 제시, 간접 제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직접 제시, 간접 제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번 영상의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상태를 직접 서술해주는 방식으로 독자들은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간접 제시는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 독자들이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상태를 유추해야 합니다.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직접 다 말해준다는 점에서 말해주기라고 하고, 간접 제시는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여주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소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봐주세요. 전체적으로 그 여자의 외양을 묘사하는 서술이 줄을 이루고 있어 학교에서 배운 인물 제시 방법에 따르면 간접 제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이 들어가 있으므로 간접 제시가 사용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말해주기와 보여주기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직접 제시는 말해주기, 간접 제시는 보여주기라고 배웠습니다만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는 것 또한 인물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간접 제시가 사용된 부분에서 보여주기 방법이 쓰였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가? 둘째, 말해주기와 보여주기는 각각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에 1대1 대응하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요입니다. 하나의 작품이 한 가지 방법만으로 서술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아니요입니다. 논문이나 이론서에서 말하기, 보여주기, 직접 제시, 간접 제시에 대한 설명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봐주세요. 해당 자료에서는 말하기의 하위 개념으로 직접 제시를, 보여주기의 하위 개념으로 간접 제시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하기, 보여주기가 상위 개념이고 각각의 하위 개념으로 직접 제시, 간접 제시가 있으므로 말하기, 보여주기 방법과 직접 제시, 간접 제시 방법은 1대1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자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접 제시, 간접 제시와 말하기, 보여주기를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직접 제시, 간접 제시 방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말하기, 보여주기는 서술자의 서술 방법에 대한 개념이라면 직접 제시, 간접 제시는 인물의 형상화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서술의 방법에 따라 인물의 형상화 방법이 다양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제시한 소설로 돌아가서 해당 작품의 내용은 분명 간접 제시와 직접 제시라는 인물 형상화 방법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으며 서술 방법에서는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말해주는 말하기 방법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 문학 시간에 다뤘던 인물 제시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일절 직접 제시, 간접 제시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